지금 과일이 사과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언제 끝이냐? 감이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나온 걸 알 수 있는 거는 감이 나오면 돼요. 감이 쏟아지면 아, 시험 치러 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꽃은 국화꽃 필 때입니다. 그러면 끝마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때 신나게 놀고 나면 다 끝입니다. 55번 점유입니다. 자,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그러면 근원의 성질에 따라 평가하니까 매매 가지고 평가하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자조점유입니다. 2번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는데 사실상 지배하는지 안 하는지는 물리적 현실적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관념에 따른다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다.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동안에 주차장 차는 나는 점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내 물건을 가져갔을 때 도둑놈이 되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놈이 안 되면 점유 안 됩니다. 도둑놈이란 남이 점유한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됩니다. 사회관념에 따른다. 다음에 3번은 내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지 점유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더라도 대지 점유자는 아닙니다. 그럼 건물 유치권자는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 따라서 건물을 유치하더라도 대지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 지가 점유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4번은 보존 등기입니다.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는 그 무렵에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보지만 보존 등기는 점유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됐다 해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요약집에 나와 있을까 나와 있을까요? 요약집 첫 번째 보면 제가 건물 소유자 하나 하고 밑에 판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 2개를 그대로 오늘 낸 겁니다. 그 2가지만 좀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약집 6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65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하이사 요약집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지. 다. 그러고 보면 다 밑줄 쳐놓고 다 별표하고 다 돼 있어요. 그것만 모릅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만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잘 안 됩니다. 5번입니다. 자,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인도 의무를 부담할 때부터 매도인의 점유는 타조 점유로 전환됩니다. 56번은 먼저 2번부터 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의 토지를 이용해야 되지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통행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로의 폭이나 면적은 현재 그 토지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한목적적으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나대지다. 그럼 장차 나는 연립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그럼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4m 도로가 필요하다. 그럼 미리 4m 도로 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작년에 나왔던 게 3번이 답입니다. 이게 장래 이용사항 고려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장래 이용사항 미리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만일 공로에 접하게 됐다. 그럴 때는 이제는 주의 토지 통행할 필요 없죠? 필요 없어진 것 즉시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만 통행해야 됩니다. 제3자 토유 토지는 안 돼요. 대신 이때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220조 있는 무상통행권입니다. 다만 이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만 적용되고 그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가 판례할 때 했습니다. 통행권자는 당연히 공짜로 통행할 수 없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액을 정할 때 단순히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정한다. 그럼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면 그 토지가 가치가 완전히 다운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순히 도로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도로로 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도로로 산정해서 임료 상당액을 정하지 말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다 그러면 틀린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새로운 판례가 없어요. 이 판례만 새로운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57번입니다. 주의 토지 퇴행권에 관한 겁니다. 자, 57번은 시효취득이죠. 가본 을의 X토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 요건을 갖췄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다. 시효 완성되더라도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점유 취득 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바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시효 완성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청권은 당연히 물권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채권적 청권인데 10년의 경우가 있다. 소멸되느냐? 판례가 말하기를 시효취득자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또는 소멸소에 거들지는 않는다. 그럼 점유가 상실되면 등기청권이 소멸되느냐? 아니다. 시효 완성 후 점유가 상실되더라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뿐이지 이미 취득했던 등기청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채권적 청권이니까 누구한테만 주장하느냐? 항상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등기명인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해서 여 앞으로 소유권 인전 등기됐다. 그럼 원칙적으로 갑은 병에게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자, 그럼 똑같습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명인이 변경되면 시효취득 주장 못한다 했죠?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시효 완성 후 여기처럼 토지가 수용됐어요. 자, 1번 한필 일부분도 점유취득 시효는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나 2번처럼 토지가 수용됐다. 그럼 수용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 같죠? 따라서 이제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요 을이 받게 되는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다. 판례가 말하기를 수용되기 전에 내가 시효취득했다고 그 권리를 주장 행사한 경우 그럴 때는 행사했다는 소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갑은 소유자는 아니니까 자기가 보상금 수령권자라 주장할 수는 없고 대상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맞다 그런 겁니다. 요 2번, 3번이 다른 시험에는 다 출제되는데 우리 시험만 출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토지 시효 완성 후 요 토지 소유자인 을이 세금을 채납받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왔어요. 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압류가 됐을 망정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소유자는 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마치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시효 완성 압류 등기됐을 때 압류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는 무과실의 요건이 아니죠. 등기부 취득 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됩니다. 다음에 58번에는 당연히 1번이죠. 여러분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그 저당권은 분할된 부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분할된 각 부분에 계속 존속합니다. 그러면 지분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매수했다 해서 그 지분 위에 있던 저당권이 소멸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종전 지분 범위 내에서 계속 미칩니다. 다음에 갑을이 합의하면 가반수가 되겠죠. 지금은 지분이 균당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는 관리인이니까 가반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임대할 수 있다. 다음에 3번 불법 점유하면 침해죠. 그럼 물권적 증권은 보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갑 단독으로 공유물 인도 소를 제기했다. 예컨대 이야기입니다.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정이 지금 이 토지를 소유사로 편공연하게 점유합니다. 그럼 이 상태로 20년 되면 이 정이 쇼츠도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이 정을 상대로 당신은 왜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하느냐? 나가라! 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이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굴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점유자 패소 판결 확정 때부터 무슨 점유로 바뀐다? 타주 점유로 바뀝니다. 이 말은 시효가 중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해당 공유자인 갑에게만 미치느냐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느냐 이 말입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해당 공유자와 그 지분에만 미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계속 경과되면 이 정은 갑에게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굴 상대로? 을병을 상대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3분의 지분. 자,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칩니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 분할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할대로 협조를 안 해준다 라고 할지라도 형성의 소인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행하라고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이 된 것은 된 후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협의 분할된 다음에는 무슨 분할 안 된다?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 분할 후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답으로 출제됐어요. 공유물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된 데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예? 없습니다. 요약집 85페이지를 펴보세요. 제일 밑에 줄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또다시 서로서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된다면은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59번입니다. 자, 연체된 지루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해서 연체된 지루가 2년 미만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루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종전 2년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일부 지급해서 2년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루는 즉 치상권의 경우는 유무상 모두 되죠.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됩니다. 다만 유상의 경우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는 제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영구할 수 있고 4번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꼭 외우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당연히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반대하더라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60번입니다.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건물 전세권에 있는 최단기는 1년입니다. 다음에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 신청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세권, 전전세권 모두 만료되고 둘 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은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까지는 맞아요.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면 소멸합니다. 6월 1일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 다 6월입니다. 6월 1일은 어디만 있다? 민법 임대차에서 있는 이야기지. 전세권은 여러분 경제적 약자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몇 년이다? 6개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4번 상린관계 적용됩니다. 상린관계는 토지의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지만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용익권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용익권자 모두에게 상린관계 적용됩니다. 요 4번이 우리 시험에 3번인가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만 출제됐어요. 한 번은 지상권에, 한 번은 전세권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권에도 상린관계 적용됩니다. 다음에 5번을 답을 치면 안 돼요. 예컨대 내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점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전세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그럴 때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양도금액 관계가 없습니다. 고액을 할 수 있습니다. 61번 공통소멸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넣으면 뭘 찾으라는 겁니까? 유치권 찾으라는 겁니다. 유치권의 독특한 소멸 사유가 타 담보 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찾으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62번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성역지에 설치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 정도 비율에 따라 설치 수선업무는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합니다. 설치 보존에 관한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요약집에 있습니다. 여기 96페이지에 있어요. 나머지는 뭐 문제 없죠? 다음에 63번입니다. 자, 제가 유치권 그러면 항상 갑 소유 자동차를 친구에게 빌려주는데 고장을 냈다 이렇게 문제했죠. 그래서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 없고 제3자 물건에 관해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당연히 병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권은 포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유치권은 포기는 당연히 사전 사후 모두 됩니다. 그럼 만일 특정인에게 포기 의사를 했다. 그러면 그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그 외의 사람도 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 한 사람에게 포기 의사를 밝혔죠. 그럼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이게 이제 나온 판례인데 저번에 제가 사례 판례 한번 했습니다. 갑의 건물에 을이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뭘 주장하고 있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는 건 지금 뭘 주장하느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이 건물에 은행에서 담보로 융자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말이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 돈을 빌리지 못하겠다. 따라서 유치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요 A를 상대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어요.
포기각서를 썼어요. 이렇게 포기각서를 쓰고 이 A가 여기에 뭘 설정했느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점유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을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소유자가 나가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나는 유치권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무슨 소리냐? 너 A에게 유치권 포기하게 하겠지 않냐? 그러자 을이 하냐면 나는 A에게 포기했지 당신에게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유치권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A에게겠죠. A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주장할 수 있다. 물건 소유자도 유치권 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연히 유효입니다. 다음에 4번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성립합니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택은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보존행위입니다. 주택은 거주하는 게 보존행위입니다. 다만 보존행위라도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라.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64번 법정지상권입니다. 기억처럼 공유가 나왔을 때, 토지 공유가 나왔을 때는 공유물 분할은 인정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점유했다는 등 가반수 동의받아서 신축했다 그러면 인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억 같은 거는 키포인트는 공유 토지 분할 그겁니다. 니은의 키포인트는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도했다까지 나오면 끝이라 했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해서 대지만 등기했다. 그럼 인정 안 해줍니다. 어느 하나만 처분할 때 인정해주지. 이렇게 일괄했다 그러면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디귿은 인정되는데 토지에 무슨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하면 법정사용권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키포인트는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음에 리얼은 벌써 나대지 나오지 않습니까? 가등기할 때 나대지였죠. 끝입니다. 본등기 전에 건물이 신축됐다 할지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되는 겁니다. 다음에 65번 저당권입니다. 당연히 미등기라도 건물만 있으면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의를 소유자만 법정사용권 인정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가능합니다. 2번은 법주문이 있는 겁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것이죠. 다음에 저당권자는 물권적 채권 중에서 반환 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근저당권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 부기 등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습니다. 그럼 저당권 말소 청구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현재 저당권자에게 말소 청구해야 되지. 양도인은 현재 저당권자도 아닌데 그 사람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죠. 현재 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제3취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도중 필요비익비가 발생하면 경매 목적물의 비용 우선 상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제3취득자는 비용 우선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비용 우선 상환청구권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제발 아닙니다. 아무나 우선 상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3취득자만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113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그래서 제3취득자는 필요비익비를 투입했을 때 경매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의
비용 우선 상환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1번을 보십시오. 물상보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어 있잖아요. 왜냐? 물상보증은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나왔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돼서요.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란 거.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물어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도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그 전액을 변제해야 되지만 제3취득자라든지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건저당 뒤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 후순위 저당권자도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말은 후순위 저당권자도 제3취득자에 해당하느냐 안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3취득자에게만 인정해주는 특권이라니까. 제3취득자만 비용 우선 상환청구권이 있고 제3취득자만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요약집 112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에 제3취득자의 지 나옵니까? 나오죠? 거기에 의의에서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제3취득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번을 보십시오. 건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건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면 안 돼요. 그건 함부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에게만 인정해 주는 권리입니다. 물상보증인 또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다음에 조금 전에 물상보증인은 비용 우선 상환청구권 지금 나왔잖아. 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비용 우선 상환청구권 없습니다. 그래서 65번에 5번 물상보증인은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그 답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66번은 답이 3번이죠. 3번이 깡패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67번인데 그게 보면 동시행 관계 그러면 먼저 무효 취소 해제 찾아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1번 동시항변권이시고 3번을 보십시오.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잔금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아야 됩니까? 건저당도 말소해 줘야 됩니까? 건저당 말소까지 합쳐서 동시행입니다. 다음에 다시 5번을 봐봐서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잔금 줄 때는 등기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당연히 매매할 때는 미등기라도 잔금 줄 때는 등기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동시행이에요. 다음에 2번 수급인이 됐는데 여러분이 건물 도급계약 했다고 생각해봐요. 도급계약 하게 되면 일이 완성됐으면 도급계약 한 사람을 도급인이라 그래요. 일 담당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급인에게 당연히 보수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수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급계약 했는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자 보수 안 해주면 돈 주게 안 주게? 안 줘야 되겠죠? 따라서 하자 보수와 보수 지급은 무슨 관계? 그렇죠. 하자 보수와 보수 지급은 동시행입니다. 이 동시행 안 하면 보수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에 가람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수 지급도 역시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2번도 동시행입니다. 답은 4번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예컨대 이 말이죠. 뭐 갑과을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하면서 먼저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허가받기로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30일이 됐어요. 그러자 중도금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이 자 허가받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야 이 도둑놈아 너가 나한테 뭘 주지 않았다? 20일 날 중도금 주지 않았지 않냐? 너 채무를 이행해야만이 나는 허가 바꿔다 주겠다. 동시한명건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중도금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허가 신청 협력 업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행이 아닙니다. 68번입니다. 1번처럼 제3자를 위한 이야기에서 제3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 권리를 받겠다는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러나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아무리 수익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낙약자가 채무를 불려하면 협약자는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고 수익자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원상 회복 청구하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수익자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번처럼 절대로 제3자를 상대로 원상 회복 청구하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원상 회복이나 부당이득은 누구 사이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은 제가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지만 사기치는 제3자라 했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지만 사기치는 제3자다. 따라서 제3자가 낙약자를 기망하면 제3자 사이가 됩니다.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지만 사기치는 제3자라 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69번 1번이 답이죠. 매매 목적물에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됐다 해서 즉시 불령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했습니다. 나중에 잔금 줄 때 가압류를 말소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됐다 해서 불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해지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 그때는 불령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압류가 됐다 해서 불령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다. 2번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행 불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두 개가 이행 불능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요약집에 나와 있게 안 나와 있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집 137페이지 밑에 판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번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아직 불능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가압류가 됐다고 아닙니다. 3번 채무 불량으로 해제됐어요. 계약을 위반하는 당사자도 해제로 소멸됐음을 들어서 이행 거절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갑과을사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은 주는데 잔금을 안 줍니다. 계속 잔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매도인이 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어요. 누구의 기책 사유로 해제됐다? 매수인입니다. 근데 해제하고 난 다음에 매도인이 다시 을에게 잔금 달라고 또 청구를 합니다. 이 말은 해제한 다음에 본래대로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책 사유는 을도 당신이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나는 이행 못하겠다고 이행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책 사유 있는 자도 해제 효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요거는 사정 변경이 아니랬죠. 음식점을 건축하는 것은 매수인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지 객관적 사정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행 지체의 경우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권을 포기하고 본래급부와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갑이 지금 을이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몇 번 잔금 달래도 안 줍니다.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그러나 해지해도 되지만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잔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본리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주니까 거기에 따라 뭘 청구한다? 지연이자 청구합니다. 따라서 해제권이 발생했다 해서 반드시 해제하는 게 아니고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라고? 해제권자 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해제권을 포기하고 본래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70번에 2번을 답을 안 지은 사람은 배신행위입니다. 대금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때 이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너가 받을 이유가 없이 받았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되고 중요하다고 예로 수십 번을 말했어요. 그럼 답을 2번 안 치고 다른 건 치는 거는 뭐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렇잖아.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고 있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고 동시행관계인 자는 이행지체가 안 되는데 어찌 지연이자가 되겠어요? 부당이득의 성질을 본다니까. 재발 부당이득의 성질을 본다고. 요약집 141페이지를 펴보면 온물 반환은 원칙되어 있고 동그라미 5번 보면 이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것은 아니다 되어 있고 2번이나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다음에 3, 4, 5번은 해지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이때 제3자란 3번처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4번처럼 목적물을 감사한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나 5번처럼 채권 자체를 압류, 감리하거나 전부 명령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4번처럼 해당 부동산 목적물을 압류, 감리한 사람만 제3자입니다. 4번과 5번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5번은 뭐 여러 수십 번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음에 71번입니다. 계약금은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매매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다. 그러나 종된 계약이지만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동시하는 것은 환매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환매. 환매는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해야 됩니다. 환매계약. 답을 2번 안 친 것도 뭐 완전히 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시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3회 3번처럼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럴 때 해약금은 언제까지 하느냐? 일방 이행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일부를 이행 착수란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도 이행 착수입니다. 그러면 갑과 할 사이에 만일 20일 날 중도금을 주고 30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냐? 중도금 받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20일 되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중도금 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자 을이 기분 나쁘다고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해버렸습니다.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중도금 달라고, 즉 상대방에게 이해하라고 소 제기하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아직 중도금 준 게 없으니까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소 제기하는 것은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요약집 밑에 판례 1번 보니까 밑줄 친 거 보면 1심에서 성소 판결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착수로 볼 수 없다 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받은 것은 이행착수가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하는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해약금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죠.
그렇지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발생 안 합니다. 이행 착수 안 했으니까 원상회복 없고 약정해제니까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72번은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이 임대인은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은 1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덫을 통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5번처럼 6월부터 1월 전까지 하지 않으면 종전과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민법하고 민법을 얘기하고 주택이라 그러는데 그 말을 빠뜨렸죠. 예. 그런데 또 다 5번 칩디다. 자, 그러면 이왕 나왔으니까 법정갱신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지상권의 경우 법정갱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갱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있느냐? 전세권 중에서는 뭐만 있다? 건물 전세권만 있습니다. 어떨 때 인정해 줍니까? 법정갱신 요건의 한 명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뭐.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덫을 통제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갑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지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은 공작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최단기로 갑니다. 그 공작물의 구조나 종류를 안 정했을 때는 15년입니다. 그 정도 기본적인 건데 안 하고 있잖아. 전세권의 경우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각 당사자를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동사는 5일이 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기는 뭐 있어. 그냥 2년으로 봅니다. 그냥 2년으로 본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2년입니다. 주택에서니까 상가죠. 상가는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1년으로 본다 되어 있어요. 기간이 정함이 없구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주택은 2년으로 본다 되어 있어요.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는 여기는 아예 정하지를 안 한 경우, 안 하면 그냥 몇 년이라고? 2년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법정갱신입니다. 요거는 건물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간은 정함이 없으니까 기간이 정함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법정갱신, 민법 임대차는 어떨 때 법정갱신이 됩니까?
네? 임대차 경과 후 임차인의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없는 것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는 언제 법정 갱신이 되느냐? 임대인은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은 1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않을 때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은 어떻게 된다? 2년으로 본다 되어 있어요.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부터 3월이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는 임대인이 6월부터 1월 사이 갱신 거절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않을 때 인정합니다. 단 기간은 정함이 다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3월이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밑에 거는 양자가 똑같아요. 이게 법정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73번입니다. 매매 효력인데 1번 당연히 유효할 것이고 다음에 계약 당시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선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알았을 때는 담보 책임 안 해집니다. 다음에 수량 지정 매매일 때 자, 안 매수인이란 악이죠. 그럼 악의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전부와 일부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나보나 답이 3번이죠. 이것도 악의가 나왔지 다른 거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3번입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4번 대금을 완지하면 매수인에게 계속됩니다. 다음에 5번 권리 전부가 제3자에게 속한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했죠.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 위주로 나온 겁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74번 보증금입니다. 법정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거한 담보는 소멸한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판례니까 기억하라 그랬어요. 다음에 니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양도의 자유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을 남한테 빌려줬습니다. 임대 줬는데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죠. 근데 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 양도하면 됩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양도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이것은 차임을 정액하지 않는다는 부정액 특약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정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정액 특약하더라도 정액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